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원래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자석 주위에. 자석이 있으면 주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막 뭐 철가루 같은 거 뿌리면 막 잡아당기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다. 자기력선은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나침판을 놓았을 때 나침판의 좌측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하기로 했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나침판 여기다 놔둬. 근데 원래 N하고 N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N극이 이렇게 향하고, 여기 있으면은 N극이 S극 쪽을 향하고, 요 정도 있으면은 N극이 S극 쪽을 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이걸 나침판을 다 놔두잖아요. 그러면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기장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양극에 가까울수록 센데, 뭐 철가루나 아니면은 뭐 클립 같은 거 붙여보면 알아요. 양극이 제일 세다라는 걸. 가운데는 안 붙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자기력선으로 표현했을 때 양극에 자기력선이 많잖아요. 자기력선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센 거고 여기는 약한 겁니다. 여기는 안 촘촘하니까. 그리고 자기력선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교차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부에서도 이어져요. 사실 내부에서도. 그러면 내부에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잘 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자석 안에서는 자기력선의 방향이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바깥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갑니다. S에서 N. 이거 중요해.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거 N극 S극을 모른다. 근데 자기력선은 그려져 있다. 그럼 N에서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데는 N극이에요. 나오는 데. 들어가는 거는 S극입니다. 들어가잖아요. 그쵸? 들어가면 S극. 그럼 이제 N극끼리는 청력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되고, 다른 극끼 되면 N에서 S 이렇게 이어집니다. N에서 S. 여기 자기장 N에서 S 생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되게 우연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되게 우연히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걸 알게 돼. 자,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나침판을 놔두잖아. 원래 나침판은 N극이 북쪽을 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N극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늘어서요. 자기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직선도선에서는 이 손가락으로 이제 알아볼 건데, 이게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향하고 내 손가락이 도선을 감아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위로 향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풀어야 될 때는 연필을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전선에다가 이렇게 갖다 요. 전선의 전류 방향으로. 그럼 나머지 내 손가락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거꾸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 바뀌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는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동심원은 이제 이 중심이 같다 이런 거죠. 이런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여기다 나침판 넣으면 이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기다 나침판 넣으면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거고, 만약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향하는 겁니다.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향하는 거고. 근데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을 한번 꽈요. 이렇게 꼬면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 여기서 생기는 자기장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전류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쪽은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방향이 전부 다 요렇게 향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력선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예요. 자기력선 많아지면 세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한 번 더 한 번 꽈잖아. 그러니까 여러 번 꽈, 여러 번 꼬은 거를 코일이라고 하는데, 코일이 만들어지면 더 세져요. 자기장의 수가 많아져가지고, 자기력선 수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이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고 싶으면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해. 많은 전류를. 또는 도선에 가까울수록. 여기가 이쪽보다는 더 많아요. 자기력선이. 이쪽이 더 센 거야. 코일을 만들면 이때는 아까 전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했는데, 코일에서 물론 그렇게 해도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코일에서는 좀 손가락을 바꿉니다.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시는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N극이 되는데, 요거는 원래 코일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엄지손가락은 코일 내부를 말합니다. 코일 내부 자기장 방향을 말합니다. 이게 좀 많이 연습을 해야지 이게 안 틀리는 거여가지고요. 자, 이 손을 보면 잘 봐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올라갑니다. 그럼 저 반대쪽은 내려갔지만 이쪽은 올라가요. 이렇게. 이 코일에서 내려갔다 올라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코일에서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왼쪽 향하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S에서 N으로 향해서 N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석 내부에서 이쪽이 S극이고 여기 N극이고요. 자석 내부는 S에서 N으로 갑니다. 자기장.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쪽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전류 방향을 만약에 바꾼다.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한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올 거야. 이렇게 내려오면 손을 어떻게 감아줘야 되냐면 이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내 손가락에 전류가 나니까 이렇게. 그럼 엄지손가락 방향 바뀌었죠?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전자석의 극도 바뀌고, 세기는 전류가 세게 흐를수록 코일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센 거고, 근데 요렇게만 해도 자기장이 생기는데 요 안에다가 철심을 넣으면 자기력 선도 많아지고요, 더 세져요. 그래서 철심을 이렇게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거고, 그 전자석을 세게 하려면 전류를 세게 흐르게 하거나 아니면 코일을 촘촘하게 많이 감아요. 이거를. 네, 그러면 진짜 센 자석이 돼서 열차도 띄워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 수가 있고, 전자석 기중기라고 해서 자기력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 같은 거 붙이는 때도 쓰고요, 붙였다 뺐다 할 수 있고, 스피커에도 쓰고,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전자석이 쓰입니다.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죠. 자기장의 모양을 선으로 나타낸 것을 자기력선. 자,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볼 때 쓰는 건데,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직선 노선에서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류 방향 바뀌면 자기장 방향도 바뀌고요. 코일 주위에서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시고, 코일에서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인데,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한다. 전자석은 특징이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그리고 코일을 많이 감거나 센 전류를 흐르게 하면은 전자석의 세기도 세집니다. 뭐 알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를 손가락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지 하는 겁니다. 일단은 3번에 4번 틀렸는데,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감아줘 보시면 내 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방위 표시에서 남쪽 방향인데, 그러니까 디귿처럼 되는 거죠. 디귿처럼. 이해합니까? 리을처럼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게 입체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여기 전류가 흐르고 전류 밑에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이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종이에다가 그려놓은 거니까 이 그림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디귿이 맞고요. 잘 봐, 이거 좀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고 있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하라고 해도 안 하거든요. 가만히 있어. 그냥 따라 하라고 엄청 얘기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겹쳐진데 전류가 올라가서 여기를 표시를 해놔. 이렇게 일단 표시, 이렇게 이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뒤에까지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손가락을 연필을 놓으시고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게 봐봐. 내가 그려놓은 거랑 이 내 손가락 방향이 안 맞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방향이랑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쪽 오른쪽이 지금 엄지손가락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오른쪽 엄지손가락 쪽이 N극이 되는 거야. N극. 여기가 S극이 되고. 잘 봐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장이 이렇게. 응?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랑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랑 같아요. 그럼 나침판 N극이 C는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C는. 그러면 이제 방위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C는 서쪽으로 가요. 서쪽. 이거를 오른쪽, 왼쪽이라고 쓰면 안 돼요. 방위 표시 있으면 서쪽이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동쪽이라고 쓰셔야 돼요. 동쪽. B도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동쪽이라고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요것도 다시 해보세요. 5번도. 5번도 이걸 손가락으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표시하시면서. 해보세요. 5번 해보십시오. 봐봐요. 요 그림이랑 이거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감아주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B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되는 겁니다. N극, S극. 이렇게 그린 다음에 봐봐. 전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C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N극, S극이 됩니다. 그래서 N극을 띄는 부분은 B랑 C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어색해서 그냥 틀린 거거든요. 이거 조금만 있다 하고 봐봐요. 76쪽에 한번 펴보시고,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 방향으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두시고 그 주변의 자기장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요.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 방향도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류 흐를 때, 여기서 전류 흐를 때, 여기서 전류 흐를 때, 그때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기니까 가운데 부분은 다 저렇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코인에서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할 거야. 네 손가락을.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 그럼 이거를 표시를 해야 돼. 시험지에다 표시를 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네 손가락을 감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잘 봐.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는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자기장이 오른쪽 방향,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죠. 여기 S극이 되고. 아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직선 도선에 위에 있을 때가 있고 뒤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줬을 때 전선의 이쪽에 와 있는 거야. 전선의 앞쪽.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향하는데 전선의 뒤에 있는 거야. 전선의 뒤. 왼손으로 하면 안 돼.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오른손 하는 거야. 전선의 앞. 이쪽 방향. 전선의 뒤. 이 알 것 같아요? 전선의 앞. 전선의 뒤. 이게 달라요. 이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인데 저 뒤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여서 이쪽은 이렇게 가고 저 뒤에는 일로 가는 거예요. 뒤에. 나침판이 여기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달라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류 이렇게 흐릅니다. 자기장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나오고 그럼 B는 나오는데 이쪽은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는 거. 자, 그리고 코일은 근데 코일이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보다는 코일이 나오는 거야. 코일. 네.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앞에 있는 거 잘 안 나오고 코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전류가 흘러 이렇게. 그럼 표시를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내 손가락을 감아 주셔야 돼요. 되죠, 그쵸? 그럼 왼쪽이 엄지손가락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석 내부에서는 요렇게. 근데 여기가 N극이고 여기 S극이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요거를 연습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다 틀린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봐. 1번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시고 내 손가락이 감아주는데 이렇게 자기장 생겨야 돼요. 이렇게 감아줘 보시면. 근데 이거 좀 디테일한 게 뭐냐면 안쪽이 촘촘해요. 안쪽이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원래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화살표 하기 위해서 이게 끊어뜨린 거고요. 이게 원래 끊어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2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2, 3, 4, 5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뭐 틀리더라도 자꾸 많이 틀려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는 이제 제대로 해야죠. 2번, 3번, 4번, 5번 해보세요. 자, 전류의 자기작용인데 지금은 이제 힘을 받는 건데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힘을 받습니다. 왜 힘이 생기냐면 전류가 흐르면 걔가 자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원래 자기장하고 밀고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지 알아내려면 손을 쫙 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과도하게 꺾여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90도로 피는 거야. 90도로. 그래서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두는 거고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으로 두고 그러면 손바닥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일단은 자기장 방향을 해. 자기장은 N에서 S야. N에서 S. 내 손가락은 N에서 S. 그 다음에 이 전선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네가 전류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서 자기장을 놔두시고 전류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면을 들어가게 한다고. 그러면 위쪽 방향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선이 진짜로 위로 움직여.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시고 자기장 방향을 첫 번째로 하시고 전류 방향을 이 지면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냐 튀어나오는 쪽으로 하냐 들어가는 쪽으로 했을 때 손바닥 방향이 위를 향하면 위로 힘을 받습니다. 글로 움직여요 진짜로.
근데 전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제가 이 상태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손바닥이 바뀌었잖아요. 아래로. 그럼 아래로 힘을 받습니다. 아니면 자기장이 바뀌어.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어. 그러면 또 바뀌잖아요. 근데 둘 다 바뀌면 똑같아요. 자기장도 바뀌고 전류도 바뀌잖아? 그러면 방향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장과 전류가 모두 바뀌면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힘이 세냐? 전류가 세게 흐르면, 이 전류가 세게 흐르면 힘이 세고, 자기장의 세기가 세면 또 세요. 근데 방향이 수직일 때가 가장 센 거예요. 수직일 때.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수직일 때가 최대고, 이렇게 날아나면은, 평행하거나 날아나면은 힘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손바닥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오른손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용한 게 뭐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 움직이는 애들은 전부 다 이런 걸 이용합니다. 전기를 꽂아가지고 움직이는 애들. 스피커도 이 진동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스피커에도 전류가 흐를 때 이 자석하고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게 막 진동이 생기는 거고, 전동기도 전류가 흐를 때 이 안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전동기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잘 봐야 돼. 플러스에서 전류가 와서 정류자라는 데 닿은 대로 이렇게 전류가 가요. 요쪽은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돌아서 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 날아난 거, 자기장과 날아나는 얘는 힘이 0이고, 얘랑 얘는 힘을 받는데, 잘 봐라. 자기장 방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 N에서 S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기장. 그 다음에 여기 DC 구간에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자기장을 N에서 S로 하시고, 전류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래로 힘을 받아. DC는 아래로 힘을 받아. 얘는 아래로 힘을 받고요. 돌아서 여기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N에서 S인데 전류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뒤집어야 돼요. 그럼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위를 힘을 받아요. 근데 이게 이 순간 이렇게 받는 거여가지고, 얘는 아래로 가고 얘는 위로 가잖아.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여기 도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게 해줘요. 얘가. 모터는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사용되는 거, 세탁기, 선풍기, 뭐 돌아가는 거 있지,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받는 힘은, 그걸 알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 힘의 방향은 손바닥 방향이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으로 두십니다. 그래서 전류가 받는 힘의 크기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자석의 자기장이라고 쓰면 되겠네. 세 글자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그 다음에 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직일 때 가장 크고, 수평일 때는 힘을 받지 않고, 연구자석의 N극과 S극이 사이에 있는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이 힘을 받아 회전하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합니다. 전동기. 모터에 보면 안에 자석이 있어요. 다 모터에 보면은. 자, 6번에 어떻게 하냐면 봐. N에서 S로 자기장이 흐르고, 자기장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갖다 대시고요. 전류가 위로 갑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이 중에 기억력 지금 리을 중에 뭐 고를 거예요? 네. 답이 뭐냐고.
디귿이야. 이렇게 해놓고 디귿이야. 자기장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두시고 전류 방향을 위로 했잖아요. 손바닥이 기역 방향으로 튀어나온 기역이야.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손바닥 방향 기역이에요. 손바닥이 튀어나온 거야. 기역이 힘이 방향이야. 자기장은 N에서 S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전류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야 되네. 요게 지면에서 튀어나오는 그림이야. 자기장, 전류, 엄지손가락.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그러면 리을이지. 왜 디귿이야. 손바닥에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인데 왜 리을이에요? 자기장 방향을 N에서 S로 내 손가락을 두시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면 손바닥이 리을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리을이지. 응? 1번 다시 해보세요. 1번. 자기가 해서 되는지 확인해봐봐요. 1번 다시 해봐봐요. 네가 손가락을 해보세요. 뭔지. 그 자기장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 일정하다 아니고요. 자기장 방향 바뀌면 힘 방향 바뀌고 자기장에 셀수록 힘의 크기도 커지는 거는 맞고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의 크기가 커지는 거 맞고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할 때 이 나란할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수직일 때가 힘을 제일 크게 받는 거야. 쓰고 자 8번에 봐봐요. 전류가 일로 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가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류. 표시하세요. 이게 전류. 여기는 이렇게 돌아서 나오니까 이게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이 N에서 S야. N에서 S. 자기장 방향. 표시해요. 자기장. 그럼 내 손가락이 자기장이니까 이렇게 두시고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 지면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손바닥이 어디를 향하니? 아래쪽, 위쪽. 아래쪽이죠. 그럼 여기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에다가 표시해. 이렇게 힘. 근데 이렇게인데 자기장 이렇게인데 전류가 여기 B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위를 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위. 그래서 A는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가 맞고 B는 윗방향이니까 틀렸고 회전은 어디로 하냐?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방향이니? 지금 기역, 니은 중에 뭐니? 지금 이렇게 도는 거예요. 시계 반대인데 이게 뭐니?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시계 반대 방향. 시계가 째깍째깍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중에 뭐냐고 답이. 니은이죠. 니은. 그 다음에 자기력이 센 자석을 사용하면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달리하면 회전 방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다르게 하면은 전류 방향을 다르게 하면은 회전 방향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터를 연결할 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요. 모터가.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장치 선풍기 되고요. 전자석은 아닙니다. 전자석은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력을 유발시켜 가지고 만드는 거고 세탁기 힘을 받아서 돌아가는 거고 스피커 힘을 받아서 진동운동 생기는 겁니다. 전자석 빼고 전자석은 힘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석을 만드는 거야. 자석을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자 78쪽 요거까지 좀 하고 쉽게 잠깐
잘 봐. 이게 잘 따라가셔야 돼. 이게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이쪽 방향, 전류 표시하시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N에서 S로 이렇게 자기장. 이게 자기장. 자기장은 N에서 S. 표시한 다음에 내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전류가 썰로 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 화면에다 대고 하니까 이렇게랑 이렇게고 자기 책 보면서 이렇게랑 이렇게 하셔야 돼. 어? 그러면 위로 되니까 얘가 위로 뜬다고 알루미늄이 위로 뜬다고 떠 이렇게 1번처럼 힘을 받아서. 근데 2번은 뭐냐면 자기장이 지금 바뀐 거야. 자기장이 N에서 S,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야. 이렇게 아래로 힘을 받지. 그 아래로 내려간 거고, 자기장이 N에서 S인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럼 전류 이렇게 흐르는 거 맞잖아. 어?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자, 자기장 속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은 힘을 받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이 근의 실험도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하시고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십시다. 자기장 속에 놓인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힘을 받아 움직이는 거 맞아요.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 모두 반대로 하잖아. 그러면은 방향이 안 바뀌어요. 근데 1에서 어떻게 됐지? 1에서 위로 올라갔네.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둘 다 바뀌면 이제 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아. 이게 안 바뀌어. 1에서 전압이 더 큰 전지를 사용하면 알루미늄 호일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 맞고요. 전류와 자기장 방향에 관계없이 알루미늄 호일은 같은 방향의 힘 받는 거 아니죠. 그때그때 다르지. 자, 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흘러. 이렇게 전류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기장 N에서 S 이렇게 자기장. 그 다음에 그거에 손가락에 맞게 N에서 S로 내 손가락, 전류는 이쪽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힘을 받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힘의 방향은 아래로 힘을 받습니다. 알루미늄 호일이 움직이는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전류의 방향을 바꾸던가, 방향을 바꾼다, 아니면 자기장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 자석을 이렇게 다르게 놓는 거죠. 자기장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아셨죠? 조금 쉬었다 할게요.